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동차반 관련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개강을 했고요. 오늘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교재는 요걸로 할 거고요. 요거, 여기 보이시는 거, 요걸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계획서를 좀 볼까요? 계획서를 좀 보면, 오늘은 시험이 없습니다. 오늘은 시험이 없고, 다음 주부터 무조건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2차 시험 보려고 하는 강의예요. 2차 시험 보려고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GS1기, GS2기 그리고 동차반과 차이가 뭐냐? 차이는 다 하나입니다. 동차반은 1, 2기 과정을 거의 넘어서고 그냥 3기에 이론 강의가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많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간이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8번? 8번으로 이걸 끝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쉽진 않죠. 8번으로 끝내는 게. 기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법 기본 소모만 해도 요만한데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동차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차반이면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한 번도 보시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2차가 올해 처음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2차 답안지를 처음 써본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쓰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따로 제가 대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뭐 코멘트를 좀 많이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60점이 목표긴 한데 진짜 생판 처음이면 60점 자체가 굉장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그래도 좀 잘 쓰고 나오겠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기대를 하시면은 안 되긴 해요. 동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다 잘 쓴다? 그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것만 잘 써도 됩니다. 나오는 것만.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75점짜리가 한 5번인가? 6번? 7번 뭐죠? 7번? 7번이면 21문제를 다룰 겁니다. 21문제. 21개의 주제를 다룰 건데, 그 중에 그래도 2개 정도는 나올 겁니다. 한 시험 과목당 2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초특급 A급만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시험 범위도 정해줄 겁니다. 정해줄 거니까 그 시험 범위를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 시험 범위를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건데 이게 과연 진짜 시험에 나올까?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차반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4과목이 없잖아. 4과목. 지금 4과목이라고 하면 노동법은 2과목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5과목인데 5과목을 지금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요거를 그렇게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한다?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2달 정도 남았을 때. 그래서 이해를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동차반에서 제가 드린 시험 자료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차반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동차반에는 합격자가 전혀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노동법이 미친 듯이 높아서 붙은 케이스를 본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노동법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왜요? 행정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이렇게 절차법은 양이 적어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좋거나 이해도가 빠르고 수학이나 이런 쪽을 잘하시면 공식화되어 있는 법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용어의 익숙함 그리고 내용의 익숙함만 딱 전제가 되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옵니다. 왜? 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행정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뭐예요? 행정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오히려 강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왜?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과목입니다. 못 알아들어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사분들의 진입장벽이 얼마큼 강사분들이 내려주느냐 이거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 행정쟁송하고 민사소송법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해만 되면 돼요.
이해만 되면. 근데 이제 노동법은 뭐예요? 노동법은 판례 하잖아요. 민사노동법하고 행정쟁송법에서 판례 하나요? 판례 해도 몇 줄 안 됩니다. 얘는 엄청 많죠. 왜? 얘는 실체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체법은 뭐냐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법이에요. 법률 규정 자체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엽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해를 해서 암기해서 현출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는 나갈 거예요. 빨리 나갈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본인이. 이게 뭐 주구장창 강의만 때려봤고 주구장창 시험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시험을 볼 때도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뭐 GS 1기나 2기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가 안 돼도 와서 시험 보라고 그랬어. 왜?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 현출을 하려고 가는 건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쓴다? 의미 없습니다. 괜히 손만 아프고요. 괜히 내 팔만 아프고 내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하지 마시고, 그 주제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시험 문제 거의 알려드릴 거예요. 거의 알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다음 주에 3개가 나올 텐데 3개가 나와도 6개 정도 찝어주면 6개만 보면 되잖아. 하루에 하나만 봐도 돼요. 하루에 하나만.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보고 하루에 하나 봐도 뭐야? 하루 쉬네. 하루 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부담스럽게는 하지 마시되 지금부터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겁니다. 밥만 먹고 공부만 하세요. 직장인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도 뭐 휴가를 많이 쓰시는 건 한계가 있으실 거고, 뭐 휴직이 되면 제일 좋고요. 근데 뭐 휴직을 못하고 겸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말 같은 때는 거의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직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 내기가 조금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은 꼭 되셔야 됩니다. 4시간은 꼭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동차반은 그렇게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강의도 오후고 평일인데 내가 어떻게 듣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안 빠지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안 빠지는 게 좋고, 답안지를 이게 너무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거니까 오늘은 진도 거의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가니까 차근차근 이해를 어떻게 할 건지 위주로 나갈 겁니다. 이해를 어떻게 할 건지 위주로 나갈 거고, 아마 많이 나가봤자 취업 퀴즈까지 나갈 거예요. 왜?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럴 거고, 취업 퀴즈까지 나가면 오늘 진도를 끝날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이해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해 중심으로. 왜냐?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암기할 수 없어요. 절대 암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머리가 엄청 좋다. 그래서 미친 듯이 암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서술이 될까? 그거는 의문이에요. 왜 제가 자꾸 저 새끼 왜 저런 말 하지? 암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암기 잘 되면 판례 잘 쓰면 끝난 거 아니야?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드리냐? 사안 해결이라는 부분은 우리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안 해결에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답안 퀄리티는 완전 다릅니다. 아무리 때려 박는다고 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잘 암기가 돼요. 그러면 판례 같은 경우야 엄청 잘 쓸 수 있겠지. 하지만 사안 해결에서 반드시 문제됩니다. 반드시 문제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거는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볼게요. 답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답안
답안 뭐뭐 있더라 봤더니 시중에 가 있던 문제집 그리고 내가 들으려고 했던 강사의 교재를 봤더니 이런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대목차라고 대목차. 뭐 대학교 다니실 때나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요 목차를 좀 보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무에 투입이 돼서 의견서나 뭐 이제 노동위원회 답변서나 이유서를 쓸 때 요런 대목차를 잘 잡아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답안지는 내일 한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목차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뭐다? 여기에 1, 그 다음에 여기에 2, 2가 아니죠. 양가로 1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중요한 건 뭐다? 대목차는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여기에 뭘 쓰냐 이거지.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처음으로 받는 게 문제지를 받아. 문제지 받으면 거의 A3 용지로 크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막 많이 써져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값과 을은 무조건 거의 등장할 거고 A 회사, B 회사 이런 거 등장할 거고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를 봤죠. 문제를 봤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다 쓸 겁니다. 이제 뭘로? 객관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쓸 겁니다. 내가 앞으로 뭘 쓸 건데 어떻게 쓸 겁니다. 이걸 보여줘야겠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제의 소재라고 해요. 문제의 소재. 자, 문제의 소재는 뭐가 들어가냐. 지금부터는 그냥 머릿속에 박으세요. 제가 동차반 아니고 지금 현재 2기, 3기까지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머리에 박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서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좀 박으십시오. 자,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문제에 갑, 을, 병 이런 게 나오고 회사 나오고 그리고 이슈 사항이 나왔겠죠. 그럼 뭐냐?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주인공은 들어가야죠. 주인공. 누구누구가 문제되는 거야? 누가 싸우는 거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통상임금이 나왔다. 그러면 갑은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갑은 지속적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있다. 하지만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 뭐 특별 상여금이 있는데 그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럼 뭐예요? 주인공 나왔네. 갑 A 회사 나왔죠? 근데 뭐 논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인공 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다? 특별 상여금. 이게 뭐야? 소재입니다. 소재. 공부를 했으면 이 소재 특별 상여금 봤더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대. 오케이.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하고 뭐가 떠오른다? 판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 기준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돼요. 주로 뭐다? 판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판례는 뒤에서 보일 거니까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빼시는 분 되게 많던데. 우리 시험은 뭐예요? 우리 시험 법과목이에요. 이거 법전. 법과목. 그러니까 뭐다? 판단 근거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게 있는 겁니다. 법규정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법규정을 꼭 앞에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4-5줄이면 돼요. 4-5줄. 주인공 나왔고 갑과 A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특별 상여금이 문제가 되는 바 현재 재직 중인 자에 관련해서 통상임금 규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판례에서 소정근로 대가와 그리고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판례를 기준으로 사안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뭐다?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만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법규정을 써주셔야지. 판단 근거로 해준 걸 써주는 거예요. 법규정. 그 다음 여기 뭐예요? 그럼 당연히 판례 태도. 그 다음 뭐다?
마지막 사안의 해결. 안 어렵죠?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논리의 흐름이야.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채점자면 문제를 보고 풀 때 얘가 이렇게 풀려고 하는구나. 이거 두 개 가지고 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풀었지? 이거야. 어떻게 풀었지?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는 이게 들어가고 법규정은 당연히 법전이 있습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법전은 있어요. 법전이 있으니까 법규정이 없는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법규정이 없는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우리 오늘 처음에 배울 노동관행 정도 그 정도 빼고는 다 웬만하면 법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없던데요.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요 법규정 답니다. 그러면 시행령도 포함이 되고요. 뒤에 있는 모성보호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법전이 있으니까 요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판례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목차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쉬워요. 왜? 판례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제 책이 다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 본문을 보면 대법원이나 아니면 고등법원 이런 판사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주로 원칙은 이렇다. 하지만 뭐예요? 본 사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판단하겠다. 주로 나오는 게 2번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판단 기준으로 여기선 결론을 내겠다. 아니면 뭐예요? 원칙은 이런데 얘는 좀 특이하네.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뭐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총 3개입니다. 3개. 요 3개에서 다 판가름 난다. 조금 제가 수업할 때 요건 좀 강조해 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최신 판례가 나왔는데 어떤 판례냐? 기존 판례의 보충이 아니고요. 기존 판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잘 쓰셔야 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법원도 판사잖아요. 판사들은 무조건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뭐예요? 본인이 판단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뉴스에 그래서 뭐예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뭐야?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뉴스에 나올 정도면 엄청 큰 사건입니다. 엄청 큰 사건. 판례 태도는 이렇게. 사안 해결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 사안 해결 일로 갔네. 일로 빼고 갈까요? 잠깐만. 헷갈려.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사안 해결은 어떻게 쓰냐면 요것도 조금 암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암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목차화 시키십시오. 원칙부터 목차화 시켜도 되고요. 대부분 우리의 시험 문제, 특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개별적 근로관계법 1교시에 보는 시험은 웬만하면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푸는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그냥 이게 원칙 판례 입장은 이런데 사안에서는 뭐예요? 요거 가져오는 거야. 문제를 시험 문제 사례를 버리지 말고 원칙하고 시험 문제 사례를 합쳐서 써주는 겁니다. 합쳐서 2번 판단 기준 우리 뒤에도 근로기준법 근로자 하겠지만 따다다다 나오잖아요. 비품을 내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인과 손해의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적용을 받는지 취업시에 적용을 받는지 전속성이 있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근로의 대가의 임금 명목인지 이거 다 하나씩 쓰고 문제 갑의 회사는 이렇더라. 갑의 취업 규칙은 이렇더라. 연결. 오케이? 숨은 그림 찾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썼다. 그럼 결론 나왔겠네? 그러면 꼭 결론을 쓰십시오. 결론. 아니면 결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뭐랑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까? 라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된다 하고 뭐야? 결론 안 내리면 답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 하면은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꼭 문제와 답을 맞춰주세요. 여기 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분량. 선생님은 분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량은 25점 기준으로 해서 한 4페이지 정도 되면 돼요. 노동법이면 75점이니까 맨 페이지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2페이지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페이지 정도면 괜찮아. 11페이지. 그래서 11페이지는 돼야 돼. 9페이지는 너무 짧아요. 9페이지 썼는데 60점 넘었다는 분 본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분량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돼. 띄어쓰기 이빠이 해놓고 그거 분량 채웠다. 이런 거 말고 말 그대로 다 쓰신 거 기준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이제 답안작성법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이게 하면 되니까 그건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노동법 개관을 한번 해드릴게요. 개관. 왜냐면 이게 처음이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공부는 하기 싫고 막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자, 우리가 1교시에 시험 보는 건 혹시 시험 상황이 궁금하신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9시까지 입장을 할 거예요. 9시까지. 최근에는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30분부터 시험 볼 겁니다. 9시 30분부터 1교시를 볼 거고 여러분들 시험지 나눠줘. 시험지. 먼저 답안지부터 나눠주고, 그 답안지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나눠줘. 시험 문제. 그러면 시험 문제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부정행위를 좀 조심하십시오. 부정행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답안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2차 답안지를 말하는데, 특수기호 같은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특수기호 같은 거 그냥 바로 부정행위. 별표, 중요한 거다 별표 이런 거 안 돼. 이건 돼요. 이런 식으로.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 방점 안 됩니다. 글씨 위에 방점 하지 마. 습관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요거는 제가 썼는데 부정행위 안 당했으니까 패스. 이거 다 본인 이름은 앞에다가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호진이라는 애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본인 이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인 이름 들어가면 안 돼. 그 인사관리나 이런 데서 본인을 예지로 해가지고, 아니면 본인의 가족을 예지로 해서 하는데 안 돼. 본인 이름 들어가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제발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야. 동차 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험한 분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느려져요.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종치면 그냥 펜 놓으십시오. 펜 들고 있다가 부정행위 당해서 한 과목 날아가고, 그리고 그걸 뺏고 당기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문제 풀까? 못 풀어. 절대 못 풀어요.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커피 한 잔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야, 그 감독관 완전 개새끼 아니냐? 얘기를 해. 그 다음 뭐래요? 내가 들어와서 시험 보면 그 감독관이 또 있는데 신경 쓰여서 다음 시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놓으세요. 펜 놔도 돼요. 쓰다가 자 종쳤습니다 하면 끝. 놓으면 되잖아. 그냥 놓으세요. 싸울 필요 없다. 감독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감독관하고 싸워서 이득이 되겠냐고, 선택과목 한 과목 남겨놓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발
제발. 예. 되면 끝나요. 되면 끝나니까 그때 잠깐 참으면 되잖아요. 잠깐 참으면 그렇게. 그래서 시간 제발 잘 지키시라. 요 정도. 또 생각나요?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교시에 보는 시험이 개별적 근로관계예요. 개별적 근로관계. 2교시에 보는 시험은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려놓고 수업을 할게요. 그려놓고. 어차피 한 번 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개별적 근로관계는 1대1의 문제가 많아요. 1대1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뭐다? 단체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 알바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 누구랑 일을 합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아, 우리 위에 대가리랑. 아, 그렇게 아니고 상급 상사가 아니고 누구한테 월급 받아요? 회사한테 월급 받아요. 회사는 누구 거야? 대표 거야, 대표 거. 그러니까 대표이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노무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사용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용자. 대표 아니면 회사. 사용자라고 하고요. 나는 직원, 사원, 대리, 과장, 직책이 있죠. 그건 직책인 거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용자 이외자를 뭐라고 했나? 근로자라고 통칭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져. 자, 근로자는 사용자의 뭐예요? 그런 말도 있던데. 직업이 뭐예요? 노예요. 어디에 노예요? 저기 회사에 노예요. 누구한테 가세요? 뭐 주인한테 갑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뭘 제공해요? 일을 제공하잖아요.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고요. 사용자는 뭐예요? 왜 일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돈 받으려고 이러잖아. 돈 받으려고. 그걸 뭐라고 한다? 임금의 지급. 누가 줘요? 사용자가 줍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을 하고요. 여기 좀 헷갈릴라? 이렇게 할까요?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을 하네요. 그럼 다르네. 개별적 근로관계는 뭐냐? 지금 딱 요 그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뭐부터 문제가 되냐? 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며. 그러면 뭐예요? 임금이 뭐고 근로가 뭐고 중요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2조에 있습니다. 2조에 있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다 평가가 되나? 힘들어요. 어떤 임금 그리고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가장 첫 페이지로 나오고, 그러면 근로자만 산정하느냐? 아니죠. 야,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누구야? 나는 우리 대표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팀장하고만 일을 해요. 우리 팀장이 거의 일 다 해. 그럼 뭐야? 나의 실질적인 대표는 팀장이 다 할 수 있냐?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형식적인 사용자, 실질적인 사용자도 문제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투자만 했어요. 관리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애는 요 CEO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 사업주는 실질적인 투자자냐 아니면 CEO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하나 뭐 있냐면 요 형식적인 대표가 실질적인 사업주인데 봤더니 다른 애도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구속을 더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쟤도 사업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투자자라는 명목하에 우리 CEO는 완전 허수아비고 쟤가 일 다 시키는데 이건 뭐야? 야, 쟤도 사업주야 라고 하는 확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라고 한다. 확장. 오케이. 요 속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나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늦게 왔으니까 반성문 써. 너 늦게 왔으니까 뭐 벌점 1점이야. 뭐 이렇게 하죠.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똑같습니다. 회사도. 니네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지 않니? 규칙이 있지 않니? 왜? 사람이 많으면 규칙이 없으면 사람 컨트롤을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취업 규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취업 규칙 관련해서 뭐가 취업 규칙이냐? 그리고 취업 규칙 누구한테 적용된다? 근로자한테 적용된다. 적용되니까 뭐예요? 굉장히 빡세게 보겠죠. 왜? 실질적인 적용 당사자가 근로자니까. 그럼 무슨 내용이 적혀 있겠어요? 이런 내용이라니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써놔버려야겠네요. 근로조건이라고 하네요. 근로의 조건보다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 그래서 근로조건이다. 근로조건이다.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은 게 취업규칙이고, 요거 관련해서는 이건 올해 굉장히 출제 예상이 강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불이익변경. 나중에 배워요. 불이익변경 관련해서 동의. 그 다음 뭐예요? 사통합. 그래서 심지어 깜짝아, 올해 뭐가 나왔어요? 사통합 폐기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하는 겁니다.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이 진짜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까지 했더니 이제 근로의 제공? 어떤 근로의 제공? 육체적, 정신적 노동 다 포함된다. 근데 근로 제공할 때 야, 우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 너 10년 동안 못 도망가. 이런 게 뭐다? 위양예정 금지. 오케이. 그리고 뭐 너 다른 데서 일 못해. 경업 금지 약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근로계약. 그죠? 근로계약. 근로를 제공할 때 우리는 정직원으로 좀 힘들고 한번 써보고 결정할게. 그게 시용. 교육기간 거치게 그게 수수. 이런 내용들이 근로계약에 다뤄지고. 임금으로 넘어가면 임금 제일 많이 보는 거 뭐예요? 1차에서 보셨어요? 통상임금. 흔히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요건 뭐예요? 정, 일, 건대 추가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도 있어요. 법전에 있습니다. 법전에 없는 건 뭐 하나? 얘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본 게 뭐예요?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어디서 많이 봐요? 퇴직금 때 많이 봐요. 오케이. 평균 임금은 뭐다? 직장 3개월 동안 사유 발생일 이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일평균 임금이 나오죠. 관련해서 평균 임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뭐다?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뭘 대가로 받는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 그러면 근로 제공하고 뭐예요? 밀접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겠네요. 적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고 이런 거 배우겠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정도. 그럼 임금도 끝났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 뭔 문제가 난다면 이제 둘 사이에 문제가 남아. 근로자, 사용자. 내가 봤더니 우리 쪽에 당사가 너무 잘 돼서 저쪽 우리는 서울 쪽에 있는데 부산에 지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쟤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 게 뭐다? 인사발령. 구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전직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는 서울인데 우리 계열사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계열사로 보내고 싶어요. 당연히 직속 상관이나
지배 구조는 바뀌겠죠. 그래서 그걸 뭐다? 회사가 바뀐다. 전적. 오케이? 요런 그런 거 말고 뭐 대기 발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요. 이런 거 모두 다 뭐다? 인사 발령. 근데 안 갔어. 가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딱히 이유도 없어. 너 왜 안 가? 아 그냥요. 내가 더 급여도 올려주고 그리고 너 조건도 좋게 해준데 왜 안 가? 직급도 올려주고 네가 꼭 거기 부산에 필요한데 왜 안 가? 근데 뭐예요? 아 그냥 싫어요. 부산이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 뭐 한다? 너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혼내줄 거야. 그거를 징계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징계. 그래서 뭐예요? 월급 깎이고 아니면 직책이 강등되고 아니면 뭐요? 심지어 많이 나가면 어떻게? 징계 해고까지 나가는 거죠. 징계 해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판단 요건을 쭉 말하고 있죠. 그거.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집단적 노동관계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럼 뭐야? 근로자 입장에서 아이 나 더러워서 안 다녀. 그게 뭐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하는 거? 이게 사직. 합의해야 한다? 합의해야지. 아, 난 다닐 건데? 나 열심히 다닐 건데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사용자가 하는 근로관계 종료보다 이게 해고입니다. 겁나 중요하죠. 해고. 왜? 내기 너무 쉬워요. 내면 딱 좋죠. 해고의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뭐 통상해고. 통상해고는 뭐예요? 일신상의 사유로 자르는 겁니다. 작년에 나온 게 뭐예요? 업무 능력 부족.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통상해고 나옵니다. 장애해고. 버스 운전 기사님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피서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으셨다면 일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게 장애해고입니다. 제일 그 다음에 징계해고 있습니다. 폐업해고 이런 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징계해고는 뭐다? 잘못해서 잘린다. 직장 내 상사가 있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부하 여직원의 스킨십을 한다거나 실제 그런 일 많아요. 그리고 성적인 농담을 계속해. 직장에 성희롱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징계해야지. 근데 얘가 또 해.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해고할 수도 있죠. 너 나가, 꺼져. 이런 게 징계 해고다. 이름에 또 요건 별도로 보세요. 해고는 해고인데 사용자, 근로자 요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사업이 어려워서. 근데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긴 해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습니다. 요게 답니다. 요게 다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보는 게 뭐예요? 봤더니 우리는 계약직이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우리만 선정됐어. 부당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차별금지가 있고요. 야, 니네 계약기간 종료됐어. 그래서 나가야 돼. 알아봤더니 뭐예요? 갱신기대권이란 게 있더라. 근데 야, 우리 소속인데 우리 소속 아니냐? 그게 뭐예요? 그래, 우리 파견인가? 아니면 우리 도급인가? 구별. 직접 제조에 파견하면 불법 파견이라던데 불법 파견되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고용 의제가 돼버리네. 요런 문제. 요게 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다 볼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거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도 볼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씩 볼 겁니다. 하나씩 판단 기준, 그리고 뭐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셨다가 집단법 도서관계 개괄 한번 하고 수업 한번 들어가시죠.